개인주의로 우리나라는 많이 가야 돼요. 너무 집단주의로 살고 있어요. 올바른 개인주의의 정립하에서만 인의예지는 제대로 작동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간에 역지사지를 하려는 노력하는 속에서 인의예지는 꽃피우게 돼 있는데, 조선 망한 건 저는요, 우리가 잘 활용하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선이 안 망했으면 신분이고 양반이고 이 제도가 그대로 내려왔겠죠. 깨끗이 망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너무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들은 한번 날아가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날아간 뒤에 대신에 날아가거나 끝나면 재미없고요. 조선 문명의 제일 정수였던 인의예지와 인심도심 이 이야기만 다시 우리가 써먹으면 돼요. 지금 만민이 다 평등하고 신분이 날아간 지금 써먹으면 훨씬 더 잘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다 우리 민족한테 다 좋은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조선이 망한 것도 나쁘게 볼 것도 없고, 새마을운동 이런 것도 나쁘게 볼 게 없는 게 나쁘게 보는 분도 많은데, 농촌도요 너무 인습에 찌들어 있어요. 지금도 한번 깨져주는 게 좋아요. 지금 인의예지를 하자고 그러면요, 과거의 인습이랑 그대로 합쳐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잘못된 전통도 다 그게 인의예지로 포장돼 버려요.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자꾸 집단주의, 가족이기주의, 가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자꾸 유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고요. 그거 다 날아가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기존 향촌 문화를 깨트려 버린 게 새마을운동입니다. 그게 엄청난 얘기인가요? 문명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신라로 바뀌어도요, 농촌 문화는 거의 비슷해요, 사실. 이해되세요?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1000년 이상 살아왔다고요. 그거를 날려버린 게 산업화죠. 산업화의 폐해도 많은데요, 그 폐해로 인해 물질명, 그런 개인주의한데, 개인주의로 우리나라는 많이 가야 돼요. 너무 집단주의로 살고 있어요. 집단주의가 인의예지 도움되는 것 같지만요, 건전한 개인주의가 전제되지 않은 데서요, 이렇게 인의예지는 구현이 안 돼요. 부모님 눈치만 보고 어른들 눈치만 봐야 되는 구조 속에서 인의예지가 구현될 것 같습니까? 집단주의에서는 이게 인의예지가 오히려 구현이 안 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뭔 얘기냐면, 올바른 개인주의의 정립하에서만 인의예지는 제대로 작동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간에 역지사지를 하려는 노력하는 속에서 인의예지는 꽃피우게 돼 있는데, 과거의 그런 전통적인 문화들은요, 인의예지를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되게 집단에 올가매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의사를 존중 안 하고, 너 혼자 살려고 그러냐?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렇게 나가면 꼭 인의예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면 그 양반들은 역지사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남을. 근데 뭔가 명분에 이끌려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 거 다 깨버려야 됩니다. 인의예지 안 맞는 거는 다 깨야 돼요. 이게 전통적인 인습을 다 날려버리고 건전한 인의예지 문화를 세우지 않으면요, 조선의 잘못을 또 반복하게 돼 있어요. 요런 얘기는 좀 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계속 저항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 집단주의에. 제가 생각해서 인의예지 맞지 않으면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경우는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존중해서 해주는 거지, 그런 문화들이 갖고 있는 되게 폐쇄적이고 남한테 강요하고 자기들은 인의예지 안 하면서 남한테는 그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산업화가 되면서 그런 게 다 날아간 걸 아주 감사해요. 더 깨져야 돼요. 철저한 개인주의 속에서 다시 서로 개인들이 올바로 정립될 때 인의예지가 제대로 구현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잘못된 집단주의 문화만 나옵니다. 인의예지를 명분으로 모인 되게 강력한 집단주의.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예절 가르치는 프로 보니까 제자가 스승한테 뭐라고, 이런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제자는 스승한테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절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절이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기가 차가지고 뭔 사람들을 다 병신으로 만들려고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요, 전통 문화라는 모습으로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언제 누가 쓰겠습니까? 강자가 약자 핍박할 때 쓰지, 언제 써요? 말이 되는 소리. 태계한테 다 제자들 대들고 논쟁하고 다 했는데 뭔 헛소리예요.
이게 약육강식 하는 문화가요. 교묘하게 좋은 것도 다 망쳐놨어요. 지금 그 문화 속에 사시면서 유교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인의에 맞지 않는 건 유교 아닙니다. 도심으로 한 거 아니면 유교 아닙니다. 지금 인심으로 하고 계시면서 자꾸 인의예지의 명분으로 갖다 붙여놓고 지금 합리화해놓고 도심으로 한다고 얘기하시면요. 그거 다 나라 망치는 소리들이에요. 그거 한번 여러 번 해보세요. 주변에 사람 다 떠나고 없지. 카르마는 냉정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하고 다니시면 주변 사람 다 떠나요. 이상하게 내가 선비 같은데, 내가 군자 같은데 왜 주변이 다 떠나지? 세속이 못됐구나. 이런 오판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제가 세게 얘기해 드리냐면 또 이렇게 하면은요 더 험한 거 나오고 끝나기 때문에 제가 인해지 하자는 게 아주 더 문제 덩어리를 만들고 끝날 수도 있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해지 하자는 거는요 진짜로 인해지 하자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도 폐지하고 인해지에 맞는지만 분석하셔서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마세요. 안 맞아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배려 때문에 하는 경우는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걸 명확히 알고 하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한 명 한 명이 신성이고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내정 간섭을 인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꼬맹이도 여러분 내정 간섭하면 안 좋아해요. 자기가 하게 좀 냅두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더 발달돼가지고 그 터치하고 뭐 강요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봉호 할아버지가요. 봉호 선생님이 어려서 감동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려서 어떤 양반 어른을 찾아갔대요. 그런데 11살 때인지 아무튼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10살 전후 때 찾아갔는데 근데도 딱 맞절해 주시고 공대를 하더랍니다. 한 명의 인간이다 너도. 거기서 되게 감명받았던 게 옛날 양반 문화가 꼭 그런 게 아니라고요. 현명한 양반들은요. 정말 현명하게 행동을. 왜냐 그분들이 그런 현명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의질 따져보니까 이거는 어리다고 우리가 무시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비 문화에서 그런 또 좋은 가르침들이 나오고. 옛날 동학에서 어린이단이 나왔죠. 소파 방정환 선생이 다 동학, 손병희 선생 그 사이인가 되잖아요. 동학 가르침에서 나온 거예요. 어린이도 한울림이다. 그게 원래 유교에도 다 있다고요. 그 동학의 초대 지도자들은 다 유학의 제일 선비들이었고요. 최수원 선생 같은 경우 아주 유명한 성리학자였고요. 그런 분이 더 이렇게 민중을 위해 인의예지를 더 쉽게 가르쳐줄 방법들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동경대전 보시면 다 인의예지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인의예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 다른 도가 있지는 않다고요. 동학도. 인의예지 잘해야 된다.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다 봐보세요. 인의예지밖에 안 나와요. 다른 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 귀한 줄, 어린이를 사람 대접하자는 것도요. 다 그게 도심에서 나온 얘기라고요. 양심에서, 인의예지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진리 갖고 자명하시다면요. 매사에 한번 노트를 써보세요. 정권의 문제건 지금 내가 갖고 있는요. 내가 옳다고 살아왔던 어떤 전통들이건 다 써보세요. 그게 인의예지에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문제부터 다 해보세요. 이 좋은 시대에 왜 그걸 분석을 못합니까? 내 양심에 과연 이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뭐가 양심에 불편한지 다 써보세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야지. 이제 와서 뭐 이냐 기냐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옛날 어른들이 몇백 년 따졌으니까 더 따지지 마시고 골자만 취하시고 지금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거는요. 지금 이 시대에 인심이냐 도심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시대의 올바른 대안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저 말은 정치인이 저렇게 하자는 저 주장은, 저 정책은 도심에서 나온 거냐, 인심에서 나온 거냐, 과연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로운 거냐, 소수 어떤 기득권한테만 이로운 거냐, 냉정히 따져서 모두에게 이로운 도심에서 나온 말이면 따라주고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인심에서 나온 말은 강력하게 저항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 문명이 도심이 더 이기는 그런 문명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작업을요, 정치인한테 맡기시고 우리가 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부터 계속 51% 중에 여러분의 한 표가 꼭 필요합니다. 투표가 중요합니다 하듯이 여러분의 선택이 진짜 꼭 필요해요. 한 분 한 분이 지금 벌써 양심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몇 명 안 돼도 이 힘이 커져요. 이제 점점. 나중에 여러분의 한 표가 51%,
마지막 1%를 넘기는 표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이렇게 과하지 않을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가 제일 핵심이에요. 성리학자들도 이걸로 머릿속이 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니 기니 따져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도학의 16자 요결이라고 요거를 위해서 이기론도 연구한 거고 사단 칠정론도 연구한 거기 때문에 사단 칠정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게 더 중요해요. 인심이냐 도심이냐가 중요해요. 사단 칠정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단 칠정이라는 감정을 인심 도심 어디다 배당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더 본질은 인심 도심론이에요. 조선시대 제일 중요한 논쟁은 논의 대상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 어려운 게 아니고 학당에서 제일 강조하는 욕심입니까? 양심입니까? 여러분 지금 먹으신 그 생각 하나가 이니에지에 맞는 이니에지에서 나온 양심입니까? 호리피에 나 좀 잘 살아보겠다고 나온 욕심입니까? 근데 욕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위태롭기만 하지 악은 아니니까. 그러면 빨리 욕심의 마음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느냐? 빨리 이니에지의 마음을 강하게 먹으십시오 이거죠. 양심이 51%만 되면 욕심은 죄를 못 짓고 여러분을 위해서 잘 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욕심도 만족하고 양심도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에 불만 갖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잘 봐가지고 욕심도 좋다고 그러고 양심도 좋다고 한 그 일을 하셔야 여러분이 제일 만족하거든요. 욕심도 좋다 그러고 양심도 좋다 그러는데 아무튼 양심이 더 좋아하는 거. 양심이 50% 이상 확고하게 옳다고 해주는 거. 그거를 딱 적용해서 하시면 여러분은 불만이 없어요. 내 에고도 좋다 그러고 그 정도면 좋다 그러고 양심이 이미 확실하게 통제해주고 있고 50% 이상.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면 양심도 좋겠다고 하고 그 일을 같이 하시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인간이 왜 사느냐 행복해지려고 산다 이런 말 쉽게 하시는데 저는 달라요. 에고의 행복입니까? 양심의 행복입니까? 그게 원하시는 게. 네, 결국은요. 양심이 50% 이상 리드해주는 행복이라 여러분 행복합니다. 욕심도 충족이 돼야 되고 하지만 양심이 경영해주고 있는 행복이라야 행복합니다. 양심까지 만족해야 되거든요. 에고만 만족하면 좋을 것 같지만 당장에는 찜찜해지기 시작해요. 쌓여가면 더 찜찜해져요. 에고는 좋다고 하는데 그 짓을 자꾸 할수록 찜찜해진다고요. 양심이 안 맞는 일을 할 때는. 점점 위태로워지니까 안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빨간 그 내비게이션 가다가 속도 올리면 빨간불 막 켜지죠. 안에서 빨간불이 막 뜨는 거예요. 지금 찜찜 안에서 막 계속 올라오는데 무시하고 계속 가는 거죠. 졸음운전하면 무시하고 할 수 있죠. 욕망에 취해 있으니까요. 비몽사몽간에 자꾸 그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큰 사고가 탁 나야 이제 정신 돌아옴.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 후회하지 마시고 분명히 안에서 신호가 옵니다. 양심의 신호가. 지금 양심이 50% 이상 못 먹을 때는요. 신호가 온다고요. 지금 경고음이 막 일어나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그 신호를 빨리 캐치해서 빨리 정신 각성하고 졸음 깨고 가라고 요즘 고속도로 난리더만요. 가는 곳마다. 이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계가 아닙니다. 막 이런 게요. 무서워 죽겠어요. 가는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계속 졸음 쉼터. 그러니까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욕망에 확 빠져버리면 이게 비몽사몽간이라 졸음이랑 똑같아요. 올바른 판단을 못한 채로 그냥 끌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졸음 쉼터처럼 잠깐 쉬면서 몰라 괜찮아 하셔서 정신을 다시 각성시켜서 양심의 눈으로 좀 한번 보고 움직이셔야 판단이 된다는 거죠. 너무 지당한 얘기죠. 이게 인류 영성의 답이지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것에 기대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셔도 결국은 여러분은 초능력이건 그게 신비한 무슨 힘이건 주문이건 만트라건 간에 결국 여러분은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있고 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때만 여러분은 구원된다는 거.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명상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연부를 잘해도 결국 선택할 때 이 둘 중에 뭘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카르마는 쉴 새 없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선악 판단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주가 뭘 선이라고 판단하는지 아셔야 여러분이 빨리 맞추죠. 그래서 우주법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법에 근거해서 우주법에 맞는 마음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마음하고를 정확히 나눠보시고
도심을 늘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심이 50%만 넘기면 인심도 편안해집니다. 자기 얻을 거 다 얻으면서도 죄를 안 짓게 되기 때문에 이걸 도심이 빨리 안 가르쳐주면 답이 안 나와요. 사단 7정 이기론이 결국은 인심 도심의 문제를 더 정밀하게 풀려고 했던 것뿐이라는 걸 아시고 이것만 정확히 아시고 전통의 관습이라고 다 따르지 마시고 전통 문화라고 집단주의가 좋은 거야? 안 좋아요. 집단주의는 한 인간이 주체적으로 이니지를 판단할 길을 자꾸 막아버려요. 예전 전통이니까 해. 그쵸? 이니지는 우리가 다 판단했으니까 너는 그냥 해. 그렇게 해서는 이니지가 개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같이 죽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다 좀 더 가면은 지금 그 각 중동이나 어디나 다 자기들은 옳은지 알죠. 명예살인이 뭐니. 전통의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니지를 주체적으로 분석을 못하니까 자기 가족을 죽이면서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개인주의에서 개인 간에 서로 역지사지해주면서 만나는 정의로운 사회를 다시 재구성해내야 돼요. 그래서 전 조선 문명이 한번 단절된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좋은 것도 단절돼 버렸어요. 빨리 좋은 거는 다시 취해서 나쁜 거는 또 이어지고 있어요. 당파 싸움 하는 건 이어지고 있는데 좋은 것만 단절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털어내고 잘 활용해 나가면 우리가 조선시대는 이렇게까지 구현 못했습니다. 한 국민, 민중 한 명 한 명한테 이니지를 각성하라고까지는 못했던 문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고요. 이 조선시대보다 더 엄청난 그 정신문명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조선, 신라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 말 하면 알아들을 만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조선시대만 해도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천진데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해볼 만하다는 거죠. 인터넷이니 뭐니 인프라가 또 갖춰주고 있어요. 이 좋은 때 다른 거 해보기보다 양심 문명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이제 저의 제안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